우리가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야 할 그런 계기를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과 법치는 각 개인이 향유하는 인권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우병 촛불 전국 얘기하니까 몇 달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또 진지하면서 첨예하게 부딪힌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이승환 변호사께서 아직 발언 안 하셨는데 이승환 변호사께서 보시는 금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역시 금융위기하고 서구기 촛불 시위가 가장 강렬했던 것 같고요. 예. 저는 역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건강위기설이 상당히 또 화제가 됐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이것이 금년도에 결국은 북한이라는 체제가 제왕적 통치다 한 사람에 좌우되기 때문에 한 개인이 건강이 남북 문제, 장기적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들을 놓게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을 뻔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오히려 또 일각에서는 그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북한이 더 움츠러들어서 오히려 더 장기적인 비극을 초래할 것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을 해보고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주 중요한 사건 같은데.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셨습니다. 없다고 마치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중권 교수께서는 금년에 어떤 일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이슈 말입니까? 국내 이슈만. 국내 이슈. 국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는 저는 오바마 당선이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국내보다도 국외로 또 눈을 돌리시는군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미국 대선이 더 재밌었습니다. 말씀 한마디 뼈가 없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있나 본데요? 있네요. And this defining moment, change has come to America. 마치셨는데 오바마 당선 가지고 토론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변화가 물론 있겠죠. 우리한테도 변화가 있을 테고 무엇보다도 미국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 어떻게 또 잘 대처해 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을 텐데 요 얘기는 그 정도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릴까요? 우리 결국 미국 국민들이 부시 행정부의 뒤를 이은 맥케인을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부시 행정부의 대내적인 경제 정책의 실패도 있고 또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전통적인 국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군사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질서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것, 소위 하드 파워라고 그러죠. 경성 권력. 그것을 갖고 이제 우리가 2003년에 이제 이라크 전쟁 이런 것에 개입도 하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 또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지지 철회 이런 것들이 결국 미 대선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그래도 맥케인 후보하고 오바마 후보가 백종지세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좀 너무 일방적으로 결판이 나서 좀 재미없는 대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은 무척 재밌다고 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그 사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이 바로 부시가 실패했던 그 정책이거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한나라당이 상당히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특히 잘 모르겠는데 정책이 상당히 좀 이제 하얀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볼 때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이른바 신 케인지안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명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 문제 지금 아까 우리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남북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바마 당선을 단순히 그냥 미국 국내의 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물론이죠. 예. 국내의 문제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의 달인들이신 것 같습니다. 기회들은 안 놓치십니다. 오바마 당선해갖고 이제 또 한나라당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한나라당에서는 역시 토론의 달인들이십니다. 오바마를 좌파라고 얘기를 했다가 전효옥 씨인가요? 오바마는 또 좌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저 아주 그냥 뒤로 넘어졌거든요. 한나라당에게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요. 사실은 뭐 이건 굉장히 지엽적인 걸 수도 있지만 오바마 당선이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이 시작됐을 때 이 민주당 내의 경선부터 시작해서 과연 남녀차별의 벽을 먼저 깰 것이냐, 인종차별의 벽을 먼저 깰 것이냐 했는데 결국 오바마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인종차별의 벽을 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치사에 있어서 또 남녀차별의 벽을 깰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또 그러면 우리 한나라당의 유력한 또 여성 후보들도 계시고 하니까 여성 후보도 계시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으로 저는 현 정부의 뭐 대북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뭐 타깃의 여러 가지 정책을 180도 이렇게 바꾸기를 기대하시는 것인지 조금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죠. 지금 뭐 오바마 당선자하고 이명박 대통령 간의 여러 가지 전화 통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찰떡 지금 공조, 여러 가지 한미 공조가 잘 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교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60년 전에 처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그 트루먼 행정부가 민주당 행정부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 문제를 잘 관리하고 또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의 그 토대를 만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참 안쓰러운데요. 일반적으로 예컨대 미국의 민주당 정부하고 우리나라의 민주당 정부, 그 다음에 미국의 공화당 정부하고 그다음 한국의 이제 한나라당 정부라든지 이게 이제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정부하고 노선과 정치 성향은 여러 가지 비슷하지만 거기서 가지는 그 인정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바마 당선 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갈등이 있다고 인정하면 안 되는가? 됐습니다. 제 교수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뭐 오늘 제가 저 오바마 당선과 토론할 게 별로 없지 않냐 하는데 전혀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오바마 당선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여야에서 이게 뭐 우리 민주당하고 궁합이 맞다, 한나라당하고는 공화당하고 궁합이 맞다 이러는데. 뭐가 어떻든지 간에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이 문제됐을 때 공화당은 오히려 고립주의를 택했지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개입주의를 택한 개입주의를 택한 당이에요. 오바마라고 해서 뭐 빌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치 오바마가 당선이 돼서 대단히 한나라당이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오산이고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궁합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여기서 굉장히 어리석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신해철 씨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2개가 남았는데요. 2개가 남았는데 엔간에서는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한 얘기는 다 나왔고. 그래서 혹시 모르겠는데 고 최진실님의 자살 사건 이 사람들 머릿속에 아직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연예인의 자살 사건. 열어보겠습니다. 있네요. 아무튼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죠.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또 원인이 논란이 되면서 나중에 뭐 이제 국회에서는 그 최진실법, 사이버 모욕죄까지가 나왔습니다만 김재동 씨나 신해철 씨께서 생각하시는 이 사건의 추이는 어떨까요? 글쎄 고인의 이름을 여기서 다시 언급함으로 해서 어떤 분들에게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다시 안 벌어졌으면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연예인도 사람이구나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보자면 부와 명성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예. 그러한 깨달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측면이 우리가 간절하게 얻어야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